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2월 16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들을 보면요. 일단 가장 큰 게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계속, 그리고 오늘 상승을 유도했던 이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에 대한 문제, 요런 정도가 있을 텐데, 요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미국 시장 쪽에서 간밤에 어제 이제 우리 장마감 이후에 러시아에서 일단 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근처에서 이 훈련을 하던 러시아 군대가 원 주둔지로 일부 퇴각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좀 해주었었고요. PPI가 어제 미국의 이 1월 PPI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근 시장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어제 반등이 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한 이 반응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오늘 4.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 고가 마감이고요. 엄청나죠. 지수 4.5%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건데 반면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비이성적으로 하락했던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 이 상승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정도의 상승은 아니었다, 반등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물론 기관들 이 코스피 코스닥 현물 매수가 좀 나오면서 이 시장을 좀 받쳐준 이 흐름들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금투가 이제 좀 들어오면서 받쳐준 흐름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입니다. 외계인들인데, 일단 오늘 그동안 코스닥 매도가 올해 들어와서 코스닥 매도 2조 이상, 뭐 2조 한 5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일단 코스닥 시총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엄청난 양을 또 한번 매수를 해주는, 이게 첫 스타트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이었나요? 900억 정도 매수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었죠, 코스닥 쪽에. 그 부분이 아마 스타트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을 좀 반영하는 시각의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부분이기를 좀 바라봅니다. 선물의 경우 5,500억 정도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좀 줄어들었죠.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뭐 괜찮은 흐름을 이 수급을 보여주면서 시장 지수 이끌어 준 모습이었고요. 이제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양쪽 다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극단적인 흐름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흐름이 오늘 일단 뭐 어떤 조짐 정도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긴장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 계속 시장의 불안감을 유지시키는 상황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문제 됩니다. 그거 당연히 안 될 수가 없죠.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요 상황까지 만들어 놨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이후부터의 상황은 이젠 노이즈성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게 근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는 이젠 않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일단 푸틴, 제가 되게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음
푸틴 대통령의 성향상 강한 남성성을 보이려고 하는 내가 갑자기 이 단어들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곧 죽어도 폼생폼사하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좀 일부 좀 있어서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이제 좀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인데 일단 이성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긴장감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지금 현재 미국이나 영국은 지금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좀 높아지면 시장에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 또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시장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고 또 반등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조금 더 우호적인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또 야 이거 해결된다라고 또 천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노이즈 형태로 근본적인 시장의 방향을 흔드는 정도의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을 이제 어젯밤 이후로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거 지금 이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내년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매달 지나갈 때마다 경제 지표들 확인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지표 확인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 있고요. 어제 미국에서 나왔던 그 PPI가 또 쇼크가 나왔잖아요. 이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쇼크가 나왔잖아요. 또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PPI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작년 연말부터 보여왔기 때문에 2달 연속 보여줬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했었는데 여지없이 일단 깨는 상황으로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중국 쪽에서의 PPI와 CPI가 있었죠. PPI, CPI가 있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둘 다 발표가 됐는데 둘 다 예상치보다 둔화돼서 나왔습니다. 둔화되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이 가장 먼저 경제 봉쇄를 시작을 하면서 경제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고 깨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 뒤 작년 작년 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벗어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년 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흘러갔었죠. 왜? 그동안 풀었던 거 유동성 담기 시작을 하고 각종 인터넷 플랫폼 업체나 게임 업체 이런 업체들에 대한 규제,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우리 헝다 사태도 있었었고 많았잖아요. 알리바바 문제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강경책을 좀 썼었죠.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하려고 하고 있는 금리 인상 대차 대조표 축소 이것과 관련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쪼았다가 이게 작년 봄부터 쪼기 시작을 했다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물가는 제대로 안 잡혔는데 지금 오늘 이거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다고 해도 얘들도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를 한 4%, 5%대 정도 일단 그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10%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중국 같은 경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아닌가배 이산이 아닌게비요 라고 얘기가 되기 시작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규제를 풀기 시작을 했죠. 헝다 문제도 제가 작년 9월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따지면은 조용하게 결국 다 인수분해 시킬 거라고. 지금 그 상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별말 없지만 조용히 인수분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인수분해 정도까지는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반대쪽에서는 경기 부양책들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각종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죠. 그랬기 때문에 작년 10월, 11월 넘어가면서부터 중국은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동성을 다시 풀기 시작했고 어제까지 유동성 계속 푸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미국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어요. 똑같다고 하면 또 좀 그럴 것 같고 비슷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 3월 이후에 재작년 3월 이후에 큰 폭의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왔고 그걸 쓸어담기 위해 가지고 연준에서 막대한 양의 유동성을 풀었고 때려 넣었고요 완전히 그 부분들을 이제 너무 많이 때려 넣고 나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근데 중국은 그 부담을 느끼자마자 바로 빠르게 반응을 했던 반면에 미국은 일단 파월 의장의 연임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였든지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더 버텼던 겁니다. 더 버티고 나니까 지금 더 크게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더 강하고 더 오랫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에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만 생각보다 산이 완만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높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CPI나 PPI가 이제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한 모습을 보였던 게 9월, 10월입니다. 보통 중국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경제구조상 흘러가는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넣어가지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내다 파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계속 무역 적자 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기축통화니까 이제 그 부분 기본적으로 깔고 왔던 부분도 지금까지 있었었고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중국 쪽에서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공급망 문제도 있었었고 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한 영향들이 보통 빠르면 이제 뭐 영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4개월에서 6개월, 8개월 요 정도 사이에 영향들을 미국에 주게 됩니다. 이제 CPI나 PPI 같은 경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나면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작년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9, 10, 11, 12, 1, 2, 2월에서 4월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1월 지표 나왔잖아요. 1월 지표들 나온 거고 뭐 한 달 정도 중국을 딜레이 시켜서 본다라고 한다면 3월에서 4월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시작해서는 둔화되는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 중국의 CPI나 PPI가 조금 낮게 나왔던 부분, 중국에서는 또다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양책 또 써야 될 거고요, 얘네들은.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아마 3월, 4월 넘어가면서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지표들이 하나씩 꺾이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4월이 되게 되면 기저효과도 없어져요. 그런 부분들까지 등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애매한 구간이 된 게 3월인데 3월에는 얘가 영향을 주면서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을 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두 달 정도 더 딜레이가 돼서 이제 영향을 주면서 4월 이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월 50bp, 25bp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3월 달에 50bp 올리는 게 부담이 될 가능성도 지금은 이제 조금씩 더 생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욕실 샤워기 관련한 얘기들,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아주 유명한 이론인데 뭐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제 이론이 아니잖아요. 미국에 계시는 연준에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 감수하고 하겠다라는 건데 지표들이 조금 꺾이는 흐름들이 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준다면 시장에 충격을 줘가면서까지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일단 한 문장 한 문장의 행간을 살펴봐야 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우리가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 어제 뭐 상승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눈치 보기 지금 하루 종일 눈치 보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 선물을 보면.
아마 내일 새벽 한 2시, 2시 반 무렵쯤 공개가 되지 싶은데 그 전까지 눈치 볼 가능성 높고요. 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큰 문제만 없다면 아마 반등 추세는 조금씩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거기서 또 다른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더 공격적인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또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현재로 봤을 때는 후자보다는 전자, 밀릴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괜찮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 음, 거의 오늘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몇 차례 드렸던 내용이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로 나왔는데요.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고, 매파적인 얘기들이 나올 만큼 거의 여기서 더 매파적인 게 나올 수 있어? 할 만큼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매파적인 게 나올 수 있겠죠. 더 있겠죠. 우리가 생각 못하는 더 매파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블라드 총재 얼마 전에 얘기했던 100pp에 2분기부터 그 2분기까지 100pp 올리고 대차대조표 축소 들어가야 돼 했던 이런 상황들 나올 수도 있겠죠. 하겠지만 이거 분명히 소수 이론이었을 거고 소수 의견이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최근 연준 의원들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대체적으로는 50pp 조금 아직까지는 좀 과한 것 같아. 경제 지표 조금 더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경제 지표들이 이제 3월 초 중순에 나오게 될 FOMC 이전에 나오게 될 지표들일 텐데 그 지표들이 조금만 꺾여질 수 있다면 뭐 50pp는 일단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그에 대해서 또 조금 환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동안 계속 악재만 반영하고 호재가 묻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됐던 상황을 감안해서 놓고 봤었을 때 항상 파도가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호재만 반영하는 그런 상황들 작년 11월인가 10월 무렵에 미국 같은 경우 그 얘기 있었잖아요. 미국만 오르고 우리 떨어지고 하는 이 상황에서 미국은 호재만 반영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상황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앞으로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아니더라도 점점 점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는 시장 뭐 그렇다고 갑자기 급반등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차트 그나마 2730 오늘 오전에 말씀드릴 때 넘겨주면 제일 좋고 그나마 갖다 붙여주고 마감하면 제일 좋겠다. 딱 갖다 붙였죠. 오늘 2729.6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갖다 붙인 상태인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내일부터 급등해서 올라갑니다. 이거 말씀드릴 수는 있는 지금 그림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이 그림도 지금 남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봐도 이 그림도 지금 남아 있고요. 아직까지. 하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너무 공격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과 놓고 따졌을 때 그건 이제 3월 15일 날 결정이 날 텐데 16일 날 결정이 날 텐데 그 부분과 연결지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때 무렵에 한번 또 충격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까지도 계속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조금 생각보다 산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오늘 나왔던 중국의 CPI, PPI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도 일단 피크는 지나간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부터는 노이즈에 가까운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요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부분 더 뭐 내일 시장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호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태다. 이런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오늘 뭐 이 움직였던 섹터들 뭐 거의 대부분 섹터들 다 올랐기 때문에 뭐 크게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만 조금 보죠. 외국인들 매수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만 한번 보면요.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NC 소프트, 기아,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SK 스퀘어 이런 정도 조금 괜찮은 모습을 괜찮은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네이버, 엔솔, HMM, LG화학, LG전자, LG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오늘 매수 상위 쪽에서 보면 HLB, 알테오젠, 바이오니아, 효성 ONB, 셀리버리
셀트리온 제약, 한국 BNC 이런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X세미콘, 인탑스, 클래시스, 대주전자재료, 심텍, 이녹스 첨단 소재, 위메이드, 데브시스터즈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제법 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일단 말씀드릴 부분은 요 정도까지고요.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